우리 직각좌표계와 극좌표계 어떻게 다루는지, 또 둘 사이를 어떻게 변환하는지까지 공부했죠. 그런데 그냥 벡터를 표시해 가지고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벡터를 표시했다고 하면 여기 A 벡터에 B 벡터를 더했더니 C 벡터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거는 계산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지금 숫자로 대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벡터 표시를 하는 것은 추상적인 식입니다. 직접 계산하려면 어떻게 되냐? 좌표계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분으로 표시하든지 좌표계를 정해가지고 아무튼 숫자로 대표해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벡터에 대한 계산을 하려면 반드시 기준계와 좌표계를 정해서 벡터를 대표해야 된다. 먼저 위치 벡터를 대표하려면, 숫자로 대표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런 벡터가 하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숫자로 대표하려면 기준계를 이렇게 정합니다. 이게 X축이고 저게 Y축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게 X축의 성분 AX, 저게 Y축의 성분 AY. 그래서 직각좌표계에서 이걸 대표하면 이렇게 씁니다. A라는 벡터는 AX, X햇 더하기 AY, Y햇. 그런데 이 각 축의 원점과 좌표축의 방향은 내가 마음대로 정했죠.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의 방향을 다르게 정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성분이 달라집니다. AX', AY' 이렇게 달라지죠. 그래서 내가 좌표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성분의 값이 달라져서 벡터를 똑같은 벡터인데 똑같은 벡터를 대표하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숫자 달라져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좌표축이나 기준계는 내가 좋을 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편리하게 정하면 됩니다. 또 지금 이거는 그냥 좌표축의 방향을 해서 이렇게 숫자가 달라진 것이지만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렇게 이거는 직각좌표계로 표현한 겁니다. 직각좌표계로 표현하면 AX, X햇 더하기 AY, Y햇 되는데 이걸 무엇으로 이용할 수도 있냐면 극좌표계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이용한다면 A라는 벡터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이거의 크기가 A니까 A, R 햇 하면 이게 방향이죠. 그래서 A라는 벡터는 크기에다 방향 곱하면 되죠. 다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좌표계를 이용했냐에 따라서도 완전히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물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위치 벡터를 좌표계로 대표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복습합니다. 직각좌표계와 극좌표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직각좌표계는 뭘로 표시하는 겁니까? 좌표가 X와 Y, 극좌표계는 좌표가 R 세타, 그 다음에 단위 벡터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각좌표계로 위치 벡터를 2차원에서 대표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위치 벡터라고 한다면 이것의 성분이 뭡니까? X축 좌표. 성분이 X면 자, X축 방향의 벡터는 XX 햇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Y축 방향의 성분은 YY 햇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두 개를 더한 게 바로 R이라고 하는 위치 벡터가 돼서 자, 위치 벡터를 직각좌표계에서 대표하면 XX 햇 더하기 YY 햇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할 수가 있냐면 극좌표계로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극좌표계로 대표한다는 건 뭡니까? 극좌표계의 좌표를 이용한다고 하는 거겠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위치 벡터를 극좌표계로 대표하면 어떻게 표현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 중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어요. 아까 좌표계가 X방향 단위 벡터, Y방향 단위 벡터 이렇게 성분을 표시하니까 여기다 R세타만 쓰면 이렇게 되겠어. 또는 이거는 극좌표계니까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 아직 안 배웠지만 이 중에서 어떤 게 맞겠습니까? 이미 아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직각좌표계에서는 두 개의 항으로 표시가 되는데 극좌표계에서는 한 개의 항만으로 위치 벡터가 표시됩니다. 한번 여기서 보도록 하겠어요. 이게 위치 벡터라고 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이렇게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이렇게 생겼는데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위치 벡터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거의 크기에다가 방향만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극좌표계에서 위치 벡터를 표시하면 R은 크기고 R 햇은
방향이니까 RR head 이렇게 간단히 표시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각좌표계에서 위치 벡터를 표시할 때하고 극좌표계에서 표시할 때하고 아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3차원 좌표계를 본다면 3차원 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위치 벡터를 표시할 때 자, 이런 여기가 P점이에요. P점 표시할 때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서 원점에서 P점까지 표시한 거 이게 바로 이제 그 위치 벡터인데 위치 벡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XX YY 햇을 더한 게 이게 요 로 햇이라고 한다면 로 햇은 XX 더하기 YY 햇이고 여기다 뭘 더해주면 되겠어요? Z축 방향 ZZ 햇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더해준 거 이렇게 세 개를 다 더해주면 이게 바로 직각좌표계 3차원 직각좌표계에서 위치 벡터를 표시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통좌표계에서는 어떻게 했냐? 원통좌표계에서는 로 파이 Z를 표시한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로 햇이 되겠어요. 이게 로 햇. 그 다음에 ZZ에만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ZZ에 더해주니까 위치 벡터는 이 두 개를 더한 겁니다. 위치 벡터는 로 햇 더하기 ZZ 햇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차원 직각좌표계에서는 항이 3개였다면 원통좌표계에서는 위치 벡터가 항 2개만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좌표계는 어떻습니까? 구좌표계의 정의가 바로 뭐냐면 네, 여기 이게 바로 이제 위치 벡터인데 이것의 크기가 뭐예요? R이죠. 방향은 R 햇이죠. 그러니까 크기에다가 방향만 곱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3차원 구좌표계에서 위치 벡터는 그냥 RR 햇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우리 위치 벡터를 대표하는데 우리 1차원 좌표계에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XX 햇 이러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차원 좌표계에서는 직각좌표계에서는 어떻습니까? XX 햇 더하기 YY 햇 그랬죠. 근데 극좌표계에서는 어떻습니까? RR 햇 이러면 됐죠. 3차원 좌표계는 직각좌표계에서는 여기다 ZZ 햇 하나 더해서 3개의 항이 된다면 원통좌표계에서는 로 햇 더하기 ZZ 햇 해서 2항이 됐죠. 그 다음에 구좌표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RR 햇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각 좌표계에서 1차원 좌표계, 2차원 좌표계, 3차원 좌표계에서 이렇게 위치 벡터를 어떻게 대표하는가 하는 것을 잘 맨 처음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번 제3강에서는 목표가 뭐냐면 이런 위치 벡터 이렇게 대표하고 그 다음에 속도 벡터를 또 좌표계에서 어떻게 대표하는지 그 다음에 가속도 벡터를 이렇게 좌표계에서 어떻게 대표하는지 이걸 다 알면 이게 바로 제3강의 목표 단계 되겠습니다. 그걸 다 한 다음에 우리 뭐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법칙을 적용해서 실제로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기술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